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08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집대성이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학문적인 업적을 잘 이루었을 때, 그 어떤 분야를 집대성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씁니다. 집대성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집대성. 대성했다는 크게, 성공했다, 크게 이루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집성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 말도 있는데, 합쳐서 집대성이다. 자, 집은 모인다는 뜻이에요. 모이는데 무엇이 모이느냐? 원래는 새가 모인다. 새가 어디 모일까요? 나무 위에 모이겠죠. 그래서 나무 위에, 이렇게 나무 위에 새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에요. 모이는데 왜 새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원래는 새가 세 마리 있었어요. 새가 세 마리 이렇게 모였다. 세 마리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줄여서 모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새 추자 알면 쉽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새 추자만 알면, 새 추자는 부수자가 되죠. 대, 이것은 큰 대입니다. 사람이 팔다리를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이다. 성은 이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창과하고 이게 어떤 창에 날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이 글자만으로는 다섯째 천간무로 쓰이는데 단독으로 다른 나만에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굳이 쓰이면 위에 초두를 달아서 무성하다 할 때 무성할 무자로 쓰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장정정이다. 이것이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못과 같다. 그래서 어떤 도구로 못을 쳐서 다 이제 끝냈다. 작업을 끝냈다.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자원이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설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절대적으로 꼭 학자라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범한 우리 학도들은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보니 집대성은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완성한 것을 집대성입니다. 집대성했다. 학문이라는 것도 그렇죠. 자기 혼자서 전부 새로운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데 앞에 사람들이, 선진들이,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학문의 어떤 토대 위에 조그만 조약돌 하나 더 얻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까지 지금 내 앞에까지 온 것을 전부 모아서 그 위에 조약돌 하나 얹었다. 그것도 집대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완성한 것이다. 낱낱으로 된 여럿을 많이 모아 하나의 정리된 것으로 완성한다. 그렇겠죠. 집대성. 그래서 용례를 보면 현대 문학을 집대성했다. 향가를 집대성했다. 이런 우리가 용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집대성은 집성과 대성을 합친 것이에요. 자, 대성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모았다, 이루었다. 집성은 무엇이냐? 이것도 모아서 완성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종류가 같은 것을, 같은 종류의 많은 것을 모아서 하나의 정리된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얼핏 요즘 집성촌,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집성촌이라 하는데 이때는 성자가 다릅니다. 네, 성씨할 때 쓰는 성자가 되겠죠. 같은 성씨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이라는 것은 크게 이루었다,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성전, 향교나 이런 곳에 우리나라는 성균관도 그렇고 각 지역에는 향교라든지 이런데 대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자의 위패를 모셔놓은 정각을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공자의 정각 위패를 모신 것을 대성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집대성이란 말이 어떤 공자와 관련된 것에서 나왔습니다. 맹자가 쓴 그 맹자라는 책에 출전이 되는 그런 말이 집대성인데 여기서 맹자는 공자는 성인의 도를 집대성한 덕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거기서 집대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살펴보니 집대성이라는 것은 음악에서 말하는 금성옥진이다. 어려운 말이 좀 나왔습니다. 금성옥진이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았습니다. 같이 한번 더 살펴볼까요? 금성옥진이라는 것은 최금자죠. 소리성입니다. 구슬옥 그리고 이렇게 짓는 떨칠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나 음악의 아름다운 가락을 얘기하는데 사물을 집대성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된 모양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므로 이제 지와 덕을 겸비한 모양이다. 음악에서 왜 이것을 집대성이라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음악이 있을 때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겠죠. 처음에 음악을 할 때는 시작 신호를 보내고 끝에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겠죠. 그래서 금성이라는 것은 새로 만든 쇠를 만든 종을 쳐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땡 치는 모양이에요. 더 이상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자에서 추측하기로. 그래서 뚱 치고 나서 이제 음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칠 때도 또 뭔가 친다는 것이죠.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옥으로 된 경쇠라고 할까요? 이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편경과 편종이라는 것이 있죠. 편종이고 이것은 편경입니다. 그것을 두드려서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것이 금성옥진인데, 그러므로 이제 시간은 음악의 아름다운 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과 끝을 다 아울렀기 때문에 그것이 집대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이것이 보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100%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금성이라는 것이요, 쇠종을 편종이 되겠죠. 물론 편종은 이렇게 쇠종이 여러 이제 음계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그것을 처음에는 이 종을 금성을 울린다. 그래서 처음이고 끝날 때는 이렇게 옥진이라 하는데 이거 옥으로 만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돌로 만든 이런 거, 이것을 이제 울려서 끝을 낸다. 이것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주렁주렁 매다 놓은 것은 편경이라고 하죠. 이것 편종과 편경을 하나씩 했는데 이것을 쳐서 아마 시작과 끝을 알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대성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래서 대성전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중국의 공자의 마을인 아마 곡부에 있는 그런 큰 대성전인 모양입니다. 굉장히 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아마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 그래서 집대성이라는 것은 공자와 관련이 있다. 예. 그리고 시가와 음악과도 관련이 있고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대성전이라는 것도 있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